네, 업종 분석과 함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화장품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지우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위원 자리해 보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상반기에 이어서 최근까지 화장품주들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상반기에는 이제 색조 화장품, 최근에는 이제 ODM, OEM, 심지어 이제 중국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이 대형주들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었는데 다시 이 상승폭, 대형주 같은 경우는 상승폭을 반납한 모습이에요. 현재 화장품주들, 대형주들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최근 화장품 대형주들 주가 부진은 이제 중국과 면세가 아무래도 중요한 실적의 축을 차지하는데 이 부분 실적 하락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중국 단체 관광 허용으로 인해서 이제 방한 관광객들 면세점 소비 증가한다는 기대감으로 대형주 주가가 좀 반등을 했었는데 대형 두 개사 모두 과거에 면세점 비중이 40%까지 됐었다 보니까 예. 실적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제 다만 중국의 로컬 화장품 퀄리티가 상승하고 있고 또 거차후 현상에 따라서 이제 한국 화장품에 대한 선호 둔화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중국 내에서의 로컬 소비 경기 상황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도 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면세점 업체들 전반적으로 수수료 정상화 작업을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제 볼륨 자체는 좀 줄어들고 있지만 이번에 호텔신라 실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실적의 그 마진 자체는 개선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단체 관광 허용과 함께 대형사들 면세 실적도 좀 건강하게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예, 사실 국내 화장품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사업이 상당히 이제 부분을 많이 차지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리스크들, 중국 로컬 화장품의 퀄리티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국 의존도 줄이기에도 나섰는데 실제로 이런 효과는 좀 언제부터 나타날까요? 네, 정책 효과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우선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 중국 매출액이 코로나 이전에 20% 중후반에 달했는데 이제 올해는 20% 미만으로 감소할 전망이고요. 예. LG생건은 화장품 매출액 내에서 이제 면세 비중이 40%에 달했었는데 올해는 30% 미만으로 감소를 할 전망입니다. 현재 중국 외의 상황을 조금 말씀드리면은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아모레퍼시픽의 해외 매출액 비중은 이제 작년에 36%를 기록을 했는데 올해는 42%까지 확대될 전망이고 2025년까지 보면은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역시나 이제 국내 대형 화장품주들의 이제 중국 의존도 줄이면서 새로운 이제 활로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 아무래도 이제 중국 리스크를 좀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중국 경제 침체에 따른 이 중국 내 수요 부진 가능성 결국엔 이 화장품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결국엔 이 화장품주에 상당히 제한이 될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네, 우선 중국의 경기 상황이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예. 이제 이번 주에 중국 소매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되었는데 전체 소매 판매 성장률이 2.5%로 시장 기대치 대비 부진했고요. 특히 화장품 소매 판매액은 올해 중에 가장 낮은 금액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로 4.2% 역성장했습니다. 예. 이게 단체 관광 허용 후에 이제 상승했던 화장품 주가가 화요일 날 이렇게 부진한 지표가 나온 이후에 어제 오늘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예. 따라서 단체 관광 허용 관련 수혜주로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면세 비중이 높은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해당을 하겠으나 말씀 주신 것처럼 중국 경기 상황이 대형주들한테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좋아져야 앞으로 주가 상단이 더 열릴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면은 이제 최근에 이제 화장품주들 보면은 이제 ODM, OEM 업체들이 상당히 흐름이 좋잖아요. 국내에서도 이제 이 한국콜마라든지 코스맥스 실적도 상당히 괜찮으면서 이제 급등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에도 이러한 호실적 계속 이어질까요? 네, ODM의 경우에는 이제 말씀 주신 3분기 그리고 예. 앞으로 향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계속해서 실적 모멘텀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한국 화장품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 때문인데요. 소비자들의 취향이 좀 세분화됨에 따라서 예. 새로운 인디 브랜드가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CJ 올리브영이라는 하나의 채널이 그쵸. 전체 시장을 장악하다 보니까 인디 브랜드 성장의 발판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인디 브랜드들이 성장하는데 사실 자체 생산 시설이나 연구소는 따로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ODM과의 협업이
기술력 있는 ODM과의 협업이 아무래도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겠고요. 예. ODM의 중요성과 그 역할이 점점 더 커진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디 브랜드들 중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브랜드가 생기고 유행도 변화하고 그때그때 인기 있는 브랜드들이 좀 달라지겠지만 예. 전체 인디 브랜드 시장 자체는 계속 성장할 것이기 때문에 ODM 시장도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좀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 대형주인 한국콜마 코스맥스 그리고 중소형주인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 모두 올해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국면에 진입을 했는데 이건 업계 전반의 구조적인 성장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실적 모멘텀 시작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3분기뿐 아니라 내년까지 봐도 실적과 멀티플이 동반 성장하는 아주 좋은 흐름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향후 추가 업사이드도 열려 있다고 판단합니다. 예, 오늘 뭐 화장품 대형주부터 ODM, OEM 관련주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은 3분기 주목하고 계신 화장품주들, 연구님은 좀 어디를 꼽으시겠어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와 동일하게 한국콜마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콜마는 우선 제품들 중에서 마진이 높은 선케어 그리고 기초 카테고리의 강자로 이번 2분기 기준으로 한국 선케어 시장 점유율 70% 이상이 이제 콜마 메이드 제품이었습니다. 예. 인디 브랜드가 증가하고 이제 고객사 믹스가 더 좋은 축으로 바뀌고 썬하던 고객사는 기초로, 기초하던 고객사는 썬으로 이렇게 예. 카테고리가 확장되는 제품 크로스 셀링이 나타나면서 이번에 한국법인 매출액만 20%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제 중국인데요. 예. 중국이 그동안 계속 적자 법인이다가 드라마틱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주면서 이번 2분기 때는 한국보다도 더 높은 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 중국에서도 한국과 비슷하게 이제 크로스셀링 전략이 통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예. 선케어 제품에 대해서 기술력이 있다 보니까 이 관련해서 콜마 프리미엄을 받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로 이제 자회사 연후의 턴어라운드도 있는데요. 예. 이번 2분기 때 이제 흑자 전환 실적을 기록을 했고 하반기에는 LG생건이나 아모레 같은 대형사들의 실적 회복에 따라서 그리고 미국 수출도 확대됨에 따라서 더 높은 이익률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으로 지금 예. PER이 한 13배도 안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하고요. 비슷하게 ODM 업종인 코스맥스, 코스메카 코리아, CNC 인터내셔널도 같이 바스켓 매수 추천드립니다. 예, 뭐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도 뭐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래도 있긴 한데 신규로 진입해도 뭐 괜찮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모멘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하셔도 무리 없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은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도 충분한 만큼 한국 콜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화장품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지우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